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행과 문명 제7번째 강의로 열강의 슬픈 희생자가 된 아프가니스탄 문제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아프가니스탄 문제가 핫한데요. 도대체 뭐가 잘못됐길래 아프간 국민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영국의 침략으로부터 시작해서 아프가니스탄 현대사를 간단하게 1부, 2부로 나누어서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약소민족 국가들의 비극이 서구 열강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침략으로 인해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는데 아프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아프간은 영국과 19세기 말에 세 번에 걸쳐서 영국의 침입을 받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해서 이 영국 중앙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하는 러시아와 그 다음에 그걸 저지하려고 하는 인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걸 저지하려고 했던 영국과 러시아가 중앙아시아를 두고 벌인 전쟁을 이제 그레이트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19세기 초부터 러시아는 중앙아시아로 계속 남진 정책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세계사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영국은 이제 인도를 러시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완충지대에 있었던 아프간을 점령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아프간 그 당시에 통치자 왕이었던 도스트 무함마드한테 이제 협조를 구합니다. 근데 이 영국의 이 양반이 이제 비협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이 이제 안 되겠다. 아프간을 직접 우리가 점령해서 통치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1938년 12월에 이제 제1차 침략을 합니다. 이때가 이제 제1차 아프간 전쟁인데요. 세 번 중에서 그때 영국군 6,000명하고 인도의 세포이 병사 약 9,500명, 군속과 가족 약 38,500명, 그 다음에 이때 동원했던 낙타가 한 3만 마리, 그 다음에 우마차 8,000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프간을 침공을 하는데 요즘 그 페샤와르 파키스탄 페샤와르와 그 카이버 고개를 통해서 진격을 한 게 아니고 카불로 진격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그 펀잡주의 군주였던 란지트 싱이 그 노선을 거부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인도 신드 쪽으로 해가지고 남쪽 볼란 패스가 있거든요. 그 케타 바로 직전인데 그 볼란 패스를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칸다르로 가는데 이 칸다르로 가기 전에 볼란 패스 바로 넘으면 케타라고 있거든요. 케타라고 있는데 그 케타에서 그 누굽니까 여기 슈자 나중에 이제 옹립하잖아요. 이 사람을 왕으로 옹립하는데 이 사람 군대 6,000명이 여기서 케타에서 조인해서 이제 칸다하르로 진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칸다르에서 가즈니를 정복하니까 이 무함마드 왕이 이제 도망가요. 북쪽으로. 그래서 이제 카불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1839년 8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 조선으로 치면 조선 말이죠. 조선에도 열강들이 이제 자꾸 이제 기웃거리기 시작하던 그런 이제 때가 되죠. 그래서 도스트 무함마드를 몰아내고 샤 슈자를 왕으로 이제 옹립하게 됩니다. 이때가 1차 아프간하고 영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제1차 아프간 전쟁 후에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프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특히 파스툰족들이 외국군에 지배받는 걸 싫어하죠. 그래서 가만 놔두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봉기가 일어나는데 1841년 11월부터 그래서 영국군이 피습이 됩니다. 거기 영국군 주둔지가. 근데 이 쥐지가 누구냐면 이 악바르 칸인데요. 이게 바로 도스트 무함마드 아들이거든요. 바로 이 친구인데요. 이 양반인데. 그래서 또 영국군 이 과정에서 최고 관리였던 윌리엄 맥노텐이라는 사람이 철수 협상 중에
피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목하고 팔다리가 다 잘려가지고 아주 처참하게 카불 바자르의 효수가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영국군 최고 사령관이었던 윌리엄 엘핀스톤, 이 거의 퇴역 장군인데 이 양반하고 한테 이제 악바르 칸이 안전하게 철수시켜 주겠다고 보장을 합니다. 그래서 1842년 1월 6일 날 영국군과 가족 약 2만 명하고 2만 명이 카불에서 잘랄라바드로 잘랄라바드는 페샤와르하고 어디입니까? 카불 중간에 있잖아요. 카이버곡에 가기 전에 지금 아프가니스탄 동쪽, 카불 동쪽이죠. 철수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부족한테 피습을 받습니다. 이게 악바르 칸하고 그 부족하고 뭐 미략이 있었는지는 어쨌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아프간 부족의 피습을 받아가지고 거의 전멸을 합니다. 이게 영국 역사상 최고의 치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의사 브라이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하고 뒤에 사진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철수하는 과정에서 100명 정도를 인질로 주었거든요. 잡혔었는데 이 사람들이 운 좋게 이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몰살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영국군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칸다하르와 카불의 증원군을 파견하고 그 다음에 42년 9월에 카불에 재입성해가지고 카불 바자라를 파괴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신들이 수모를 당한 수경지 파괴한 다음에 카이버 고개를 통해서 철수해가지고 1차 전쟁이 완료됩니다. 영국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전쟁이 된 그런 전투였죠. 자,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쟁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 여기 그림에 보이죠? 여기 그림 보면은 여기 아프간 부족들이 여기 이렇게 절벽 위에 이렇게 숨어 있다가 밑에 계곡이 지나가는 영국군을 공격하는 영국군과 영국군 군속과 가족들을 공격하는 이건 뭐 너무 쉽죠.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막 대포를 쏘고 총으로 쏘는데 여기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그래서 영국군이 동사로도 많이 죽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격을 받아서도 많이 죽고 해서 1만 5천에서 2만 명 정도가 전사했다고 합니다. 전비도 엄청나게 썼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부터 아프간 사람들한테 영국인들은 무자비한 침략자로 각인이 된 거죠. 그래서 아프간인들의 신뢰와 호의를 완전히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특히 아프간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70년대 소련, 그 다음에 2000년대 미국, 이 아프간을 계속 침공을 하지만 얼마 못 가서 개박살이 나는 거죠. 바로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영국의 처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찰스 메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좀 재밌는 사람입니다. 원래 이름은 제임스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영국 동인도 회사를 탈영했거든요. 탈영병이죠. 그래서 이름을 이제 찰스 메슨으로 바꾸고 아프간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는데 아마추어 고고학자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스파일지도 모르고요. 그건 우리가 잘 모르는 건데 아무튼 이 사람이 이렇게 영국에 대해서 처사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죠. 영국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다시는 그러한 경솔함과 무모함으로 인더스를 원정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이번 참사를 경험 삼아 자신에게 주어진 권력을 부당하게 남용한 사람들은 더 이상 인도 문제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경솔함과 어리석음으로 이 나라에 대한 평판을 땅에 떨어뜨린 그들은, 그러니까 영국의 평판을 땅에 떨어뜨린 이 지휘자들은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주영 교수의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주영 교수의 책이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 문명인데요. 맨 뒤에 제가 언급을 했는데 오늘 동영상의 대부분의 내용은 제가 이 책을 참고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 그림은 누굽니까?
아까 앞에서 그 혼자 살아남았다고 했던, 그래서 그 패전 사실을, 몰사 사실을 잘랄라바드에 있는 영국군에 알렸던 그 의사 브라이든이 말을 타고 기진맥진한 상태로 지금 잘랄라바드 영국군 막사에 도착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1878년에 다시 제2차 아프간 전쟁이 일어나는데요. 그 경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차 전쟁이 끝난 다음에 도스트 무함마드가 왕위를 되찾습니다. 그 앞에 영국군이 몰수하는 과정에서 그 슈자가 죽거든요. 죽고 이제 그 아들을 누굽니까? 샤투테를 왕위에 올리는데 너무 어려가지고 도스트 무함마드가 이제 왕위를 되찾거든요. 다시 이제 왕위로 왕이 이제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제 1855년에 영국과 협정을 맺고 동인도 회사는 더 이상 아프간에 간섭하지 않고 아프간은 동인도 회사의 친구의 친구, 적의 적이 된다라는 협정을 맺게 됩니다. 이 영국이 참 나쁜 놈들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직접 하지 않고 이렇게 동인도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나쁜 일은 다 이렇게 회사가 했다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고 나라가 하지 않고 동인도 회사라는 회사에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국가는 빠져나가고 이런 짓들을 했거든요. 그래서 영국과 협정을 맺는 게 아니고 이 동인도 회사하고 협정을 아프간이 맺는 거죠. 일개 회사하고. 그래서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도스트 무함마드가 1863년에 헤라트, 얼마 전에 그 탈리반이 점령한 그 아프간 맨 서쪽에 있는 제2의 도시 있잖아요. 헤라트를 점령하고 이제 아프간 통일을 이룬 다음에 이제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셰르 알리가 이제 왕이 되는데 이 양반도 이제 아버지 정책을 고수하게 되죠. 근데 이 와중에 러시아는 계속 남진 정책을 합니다. 그래서 1866년에는 부하라까지 들어오고 68년에는 사마르칸트, 그다음에 73년에는 히바까지 이제 점령하게 되죠. 그러니까 영국은 이제 똥줄이 타게 되겠죠. 그래서 러시아가 계속 남진을 하니까 영국은 똥줄이 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인도 식민지 영국 총독이었던 리튼이 셰르 알리에게 영국 장교들이 아프간에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프간 왕들은 러시아와 독일은 좋아했지만 영국은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절을 하는데 그 와중에 1877년에 러시아 사절이 카불에 다녀가고 양국이 영국 몰래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1878년에 다시 재침략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제2차 아프간 영국 전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셰르 알리가 러시아의 구원을 요청하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국하고 직접 부딪히는 걸 이제 꺼려가지고 이제 거절을 하게 됩니다. 뭐 겨울에 그 군대를 보내기가 어렵다. 땅이 다 얼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유를 대는데, 그래서 이제 셰르 알리는 이제 러시아를 원망하면서 마자르 이 샤리프에서 이제 죽게 됩니다. 여기 재미있는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언론 만평이거든요. 이 가운데서 이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바로 셰르 알리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러시아를 나타내는 러시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누굽니까? 영국. 사자는 이제 영국을 나타내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Save me from my friends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이 옆에 있는 친구들이 이 친구들인데 나를 잡아먹으려고 한다는 거죠. 친구들이. 그래서 이게 영국 시사만평 주간지, 시사 주간지 펀치에 1878년 11월 30일자에 실린 만평인데요. 그 다음에 여기 잘 보이지는 않지만 여기 밑에 여기도 뭐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영국 타임스지에 실린 내용인데요. 내용은 뭡니까?
이제 우리가 아미르의 영토를 침공하기로 했지만 그 정책은 어디까지나 우호적인 정책에 따라 취해진 것이다. 여기서 아미르는 아프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프간 왕을. 그래서 이게 아마 영국 총독 리튼이 한 얘기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열강들이 약소민족을 침략할 때는 항상 이렇게 그 가문이설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제가 대한제국을 침략할 때도 뭐 천국의 압박으로부터 대한제국을 그 뭡니까 구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이나 영국이나 다 똑같은 놈들입니다. 그래서 제2차 아프간 그 영국 전쟁의 경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초전에는 이제 게임이 안 되니까 그래서 바로 협정을 맺죠. 아프간이 항복을 하고 그래서 1875년 5월에 협정을 맺어서 영국은 카이버 패스와 쿠람을 차지하고 카불에 공관을 두며 아프간의 대관계를 전담한다. 애교권을 박탈해버리죠.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일제가 맨 처음에 한 게 애교권을 박탈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하는 짓들이 열강들이 약소민족 국가들한테 하는 짓이 지금 여기 카이버 패스가 보이는데요. 이게 그 뭡니까 파키스탄과 아프간을 가로지르는 그 아주 유명한 고개잖아요. 해발 3,000m가 넘는 고개인데 그래서 옛날에 그 실크로드가 성행했을 때는 동서양을 나누는 기점이 됐었던 바로 그 유명한 고개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이제 이걸 전략적인 거점으로 이걸 차지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또 아프간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래서 1879년 9월에 영국 공관이 피습돼 가지고 파무관과 병사들이 살해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카불 주둔군 사령관이었던 로버트 장군이 아주 강경하게 보복을 하죠. 그래서 카불에서 아주 학살을 벌여가지고 아프간 사람들의 원성을 이제 초래합니다. 아주 강경하게 진압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셰르 알리 후임으로 야쿠브 칸이 임명이 됐었는데 야쿠브 칸이 이제 다른 나라로 도망가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아프간의 군주가 되느니 차라리 영국군 캠프에서 잔디를 깎겠다. 그래서 이제 아프간은 인도의 한 주로 전락을 하게 되죠. 그런데 영국이 당시에 그 아프간을 직접 통치할 입장이 못 됐거든요. 형편이. 왜 그러냐면 그 1857년에서 8년까지의 그 인도에서 세포위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또 인도가 이제 독립운동 그런 기미가 보이니까 인도에 신경 쓰느라고 아프간을 직접 통치를 할 입장이 못 되니까 당시 그 누굽니까? 그 셰르 알리 조카가 있었는데요. 압둘 라흐만이라고 바로 이제 이 양반인데 압둘 라흐만한테 은밀하게 왕위를 제안을 합니다. 이 양반이 그때 러시아의 인질로 잡혀 있다가 풀려났을 때거든요. 그래서 1888년에 1월에 이제 이 양반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영국은 크게 기대를 안 하는데 이 양반이 은근히 아주 배짱이 있었고 실력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똘똘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본인을 이제 신의 대리자로 자처하면서 절대 왕정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이 양반이 영국과 해박을 맺는데 영국이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대신 아프간은 다른 나라와도 관계를 맺지 않겠다라고 이제 해박을 맺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양반이 영국인들의 카불에 체류하는 것도 제한하고 철저한 이제 고립 정책으로 들어갑니다. 아마 구한말 우리 그 대원군 비슷했던 모양인데요. 그래서 영국이 제안했던 철도 부설도 이제 거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양반이 이제 그 후손들한테 권고하는 말이 있었는데 내 후손들이여 어떤 개혁도 서두르지 마라. 성급한 개혁은 국민들을 군주의 적으로 돌릴지 모른다. 개혁은 국민들이 근대적 혁신에 익숙해지기를 기다려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라고 이제 권고를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누굽니까? 압둘 라흐만이
아버지가 1880년부터 1901년까지 20년 동안 이제 지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 하비불라가 1901년부터 1919년까지 약 20년 동안 이제 지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프간 내부적으로는 이때 안정이 됐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굉장히 긴장이 고조됐죠. 이때 이제 중요한 게 하나 협정이 맺어지는데 바로 이 두란트 라인이라고 이게 그어지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여기 지금 파키스탄하고 아프가니스탄 국경이 되겠습니다. 당시는 여기 지금 파키스탄이 다 인도였죠. 여기까지 파키스탄 나라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생겼으니까 여기가 이제 인도였는데, 아마 영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계속 내려와서 이 바다로 진출하는 게 제일 두려웠기 때문에 인도로 들어오는 게 제일 두려웠기 때문에 인도까지, 아마 그래서 러시아가 여기 아프간을 먹더라도 여기 인도를 거쳐서 바다로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막았던 게 아닌가라는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두란트 라인을 그었는데, 이게 당시 인도 식민지 영국 외무장관 모티어 두란트하고 압둘 라흐만이 이제 협약을 맺은 겁니다. 근데 이 두란트 라인이 크게 이제 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아프간 사람들이 바다로 나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이쪽으로. 그렇잖아요. 여기가 막혀버렸으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여기 북쪽 파스툰족 거주지가 이제 두 개로 나눠져 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파스툰족 이쪽 하나, 그 다음에 이쪽 하나, 이렇게. 지금은 파키스탄이죠. 당시에는 이제 인도였겠죠. 그래서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져 버리니까, 양쪽 한 민족이 나눠져 버리니까 같이 살다가 수천 년 동안 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눠지니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래서 이쪽 파스툰족의 양분됨으로써 이 사람들이 이제 봉기를 자주 일으키고 소요가 이제 이쪽에서 빈발합니다. 지금도 그렇잖아요. 파키스탄에서 제일 큰 문제가 지금 파스툰족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프간인들이 바다로 나가는 길을 봉쇄했다는 거. 그래서 영국이 세계 각국 돌아다니면서 이런 나쁜 짓들을 참 많이 했죠. 지금 아프리카의 국가 경계선들을 그 영국, 독일, 프랑스 애들이 가가지고 아무렇게나 막 그어놓아 버렸고, 이런 민족 그 거주 지역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팔레스타인도 수천 년 동안 살아왔던 사람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거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딱 세워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다 영국 애들이 가서 만든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 이제 아프간인들이 자주 독립에 대한 열망이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점점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4년에 이제 1차 세계대전이 반발하는데 이때 중립선을 하죠. 그래가지고 아프간은 크게 그 피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독일하고 그 오스만 터키가 동맹국이잖아요. 와가지고 조인하라고 했는데 거절을 했죠. 그래서 피해는 안 입었는데, 대신 이제 국내에서 형제국인 오스만 터키, 이슬람 국가잖아요. 그래서 그 터키를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제 비난을 많이 받죠.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1919년 2월에 하비불라가 잘랄라바드에서 의문의 암살을 당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하비불라가 영국의 독립을 요구했으나 이제 거절을 당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비불라 시대에는 이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차 아프간 영국 전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앞에서 하비불라가 이제 암살당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후계자로 동생인 나스룰라가 잘랄라바드에서 왕으로 옹립이 됐는데, 당시 이제 카불이 제일 큰 데니까 카불을 장악하고 있던 셋째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아마눌라가 나스룰라 일당을 제압하고 이제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그 아만눌라가 상당히 당찼던 모양입니다. 똘똘했고 그래서 특히 장인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친구가 이 양반이 그래서 1919년 4월에 자주 독립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며칠입니까? 그때가 5월 6일 날 카이버 패스를 비롯한 모든 국경 지역의 군대를 이제 파견했죠.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영국과 전쟁이 시작됐겠죠. 그래서 이걸 제3차 아프간 영국 전쟁이라고 합니다. 근데 뭐 역시 힘이 영국과는 아직까지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바로 이제 깨갱하고 이제 꼬리를 내리죠. 그래서 1918년 8월 8일 날 라왈핀디에서 이제 협정을 맺는데 이때 이제 두런트 라인을 수용을 하고 아프간 양보한 게 이거죠. 그 다음에 영국령 파스턴 지역을 포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영국의 원조를 중단하겠다. 이걸 받아들이는데 그 대신 이제 그 누굽니까? 아마눌라 입장에서는 크게 성공한 게 뭐냐면 바로 독립국 인정을 받은 겁니다. 영국으로부터. 그래서 영국도 더 이상 이 아프간을 가지고 가기가 힘들다는 생각을 했겠죠. 그 다음에 인도가 또 그때 막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골치 아팠잖아요. 그래서 또 영국 힘이 빠지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이제 그 아프간이 전 세계 이슬람국 중에서 유일한 독립국이 가장 먼저 독립을 이룬 이슬람 국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아마눌라가 20년 동안 어떻게 그 통치를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마눌라는 장인인 그 마흐무드 백 타르지라는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요. 이 양반이 그 아프간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꿈꾼 아주 선구적인 지식인이었거든요. 우리나라로 치면 누구쯤 될까요? 한 서재필 정도 되는 사람이어서 그 장인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 양반이 대단한 아주 개혁 정책을 합니다. 헌법을 제정하는데 왕권과 행정을 종교와 분리시키고 아프간이 어떤 나라입니까? 이 이슬람이 굉장히 뿌리 깊은 나라잖아요. 지금도 탈레반이 이 종교를 근거로 해서 통치를 하는 그런 나라인데 이미 100년 전에 이 왕권과 행정을 종교와 분리시키겠다. 그 다음에 사법제도도 종교와 분리시키겠다. 그 다음에 세금을 이제 징수를 하겠다. 그 다음에 중등 교육기관을 설립하고 여성의 권리 신장 정책을 펴고 그 다음에 노예제도와 강제노동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들의 일부 일처제를 금지하고 우리나라는 58년에 일부 일처제가 공무원들 금지됐는데 여기 1900년대 초에 지금 이걸 했으니까 얼마나 이게 급진적이겠습니까? 그 다음에 결혼 최저 연령 제도를 만들고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게 시행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어린 그 소녀들이 지금 시집을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미 이때 결혼 최저 연령 제도를 도입했고 그 다음에 여성 교육 확대를 했고 부르카를 금지를 시키고 지금도 부르카 입으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당시 부르카를 금지시켰으니까 얼마나 이게 대단한 아주 그 제도입니까? 개혁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카불에서는 모두 서양 옷만 입으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통적인 이슬람 세력과 부족 세력들이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이제 엄청난 갈등이 이제 고조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설상가상으로 1927년에 이 양반이 유럽 순방을 하게 되는데 이 수라야 왕비가 근대 교육을 받고 굉장히 이게 멋진 매력적인 그 서구사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매력적인 그 여인으로 이 양반이 이제 그 뭡니까 팔소매가 드러나는 이런 파티복 연미복을 입고 이제 파티에 참석하고 이러니까 이런 게 이제 알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지도자들이 또 분개를 하고 난리가 난 거죠, 이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로이 지르가 이게 부족자 대표자 회의잖아요. 아프간에서는 지금까지 내려오죠. 얼마 전에 그 탈레반도 이 로이 지르가를 열었잖아요. 그래서 이 참석하는 부족 대표들한테 긴 수염과 머리를 다 자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단발령에 해당되죠. 단발령을 내린 거죠.
그러니까 뭐 최욱형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난리 났어요. 내 목을 차려라고 하는 사람도 막 있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연미복과 중절모 차림을 강요해서 여기 지금 사진 보시면 그런 이제 차림으로 여기 연미복 입고 중절모 쓰고 이렇게 아주 껄끄러운 얼굴로 못마땅한 얼굴로 부족자 대표자 회의에 참석한 그 아프간 부족들의 그 부족 대표들의 모습이 있는데요. 아무튼 이런 엄청난 개혁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이 사람이. 자, 이제 아미눌라가 그렇게 급진 개혁 정책을 펴니까 여기저기서 반발이 이제 일어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이 사람도 아주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 뭡니까? 우리 역사에서도 그렇지만 세게 누르면 누를수록 사람들이 일어나잖아요. 더 세게.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반란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타지크족 바차 이사카오라는 사람이 가장 크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요. 이 바차 이사카오라는 말이 물지개꾼의 아들이라는 뜻이래요. 뜻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그걸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정도로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카불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미눌라가 29년 1월에 형한테 왕위를 넘기고 칸다하루로 피신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3일 만에 카불에 함락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이제 이태리를 망명하고 1960년에 거기서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바치가 9개월 동안 이제 카불을 지배하게 되죠. 근데 이 바치는 또 그 나다르 칸이라는 나다르 샤라고 하는 사람한테 카불을 또 다시 뺏기게 되고 이제 체포가 돼서 이제 죽게 됩니다. 죽을 때도 아주 의연하게 죽었다는데요. 그래서 이 나다르 칸은 이제 두라니 왕조 같은 파슈툰인데 그 파슈툰도 여러 또 부족으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 두라니 왕조의 다른 왕계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카불을 탈환하게 되는데 여기서 아쉬운 건 아미눌라가 분명히 이 개혁 정책은 좋은데 할아버지가 압들 라그만이 분명히 라그만이 얘기했잖아요.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개혁에 대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분명히 교훈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장인 얘기만 듣고 너무 급진적으로 개혁 정책을 펴다가 본인이 다른 나라로 쫓겨가게 되는, 그 다음에 아프간의 근대화가 뒤처지게 되는, 한참 뒤처지게 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게 됐죠. 그런 것들이 좀 아쉽습니다. 자, 이제 나다르 샤가 왕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아들 자이르 샤까지 약 한 45년 동안 지배를 하게 되는데 우리로 치면 일제시대 중반부터 박정희 시대까지 유신 시대 이때까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뭡니까? 나다르 샤는 앞에 아마눌라 개혁안을 포기할 수밖에 없죠. 반발이 너무 심했으니까. 그래서 포기하거나 대폭 이제 완화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4년 만에 나다르 샤가 이제 누굽니까? 하자르족 출신인 학생 압둘 칼리크한테 이제 암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 자이르 샤가 이제 추대가 되죠. 이게 아들인데 자이르 샤인데 이 양반이 이제 나다르 샤고 아들이 좀 사진으로는 좀 뺀돌뺀돌하게 보이네요. 얼굴이. 그래서 이 양반이 33년부터 73년까지 약 40년 동안 이제 왕정을 이제 유지하게 됩니다. 73년에 이제 쿠데타가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이제 영국이 이제 인도에 퇴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이 이제 독립을 하게 됨으로써 이제 주변 세력 간의 갈등이 이제 고조되는 이때 이 시기가 되겠습니다. 이때 특히 1950년대, 60년대 이후에 아프간에서 나타난 큰 변화, 사회운동 중에 하나가, 변혁 중에 하나가 바로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1917년인가요? 18년인가? 17년에 러시아에서 볼시비키 혁명이 성공한 이래로 세계 각국에서 이제 공산주의 운동, 사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아프간은 그래도 좀 늦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프간에서도 공산주의 운동이 시작되는데 지식인들 사이에서 이 왕정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근대화 시키기가 힘들다. 그래서 근대화의 한 대안으로 이제 공산주의 운동이 확산하게 된 거죠. 어느 나라 마찬가지죠. 일본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그랬고 뭐 그 특히 그 개발도상국에서는 이 공산주의 운동이 굉장히 많이 확산됐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대표 선수가 3명이 있는데 한 명이 타라키, 그 다음에 아민, 그 다음에 카르말, 이 3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1978년에 일어난 공산혁명의 주역 3인이죠. 이제 여기 타라키가 있고 그 다음에 아민, 굉장히 잘생겼네요. 그 다음에 카르말, 이 3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차례대로 공산혁명 이후에 공산정권을 1차 대통령, 2차 대통령, 3차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백그라운드에서는 굉장히 얘기가 많은데요. 그거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고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타라키는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인도에 가서 그 뭡니까 봄베이의 청과상으로 파견 그 칸다하르에 있었던 청과상에 근무하다가 봄베이에 파견돼서 거기서 이제 공산주의에 입문했다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미국 대사관에서 공보관으로도 일을 하는데 나중에 그 누굽니까 미국에 망명도 요청하는데 망명이 거절돼 가지고 망명을 못했거든요. 만약에 타라키가 미국에 망명했으면 아프간의 공산주의 운동이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그 다음에 이제 아메이는 굉장히 인텔리입니다. 미국 그 콜롬비아 대학의 석사까지 가지고 있고요. 박사는 수료를 한 이제 인텔리 미국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또 공산주의도 미국에서 접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말은 카불 대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법학하고 정책을 공부했고 그다음에 상류층 장군의 아들이죠. 그래서 이제 학생 운동하다가 이제 감옥 생활도 3년 동안 하고 그래서 그 감옥 생활하는 동안에 이제 공산주의에 접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차례대로 공산 정권의 1대, 2대, 3대 대통령인데 서로 물고 물리는 이런 권력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타라키는 그 파다라고 해가지고 뭡니까 아프가니스탄 인민민주당을 결성했고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아프간에서 지속이 되죠. 그래서 이 잡지 할크를 창간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인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타라키 계열의 공산주의자를 할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르말이 발행한 잡지가 파르차메라고 했는데 이 뜻이 깃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르말 중심으로 모인 공산주의자들을 파르차메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73년까지는 자이르 샤가 아프간을 이제 아프간 군주 왕이었지만 실제 그 실권 정치는 이 그 삼촌들이나 사촌들이 했었거든요. 섭정 정치를 했는데 그 중에 이 다우드 총리가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본인이 대통령까지 하잖아요. 이 양반이 1953년에서 63년까지 약 10년 동안 그 다음에 나중에 73년에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 몰아내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돼서 78년까지 한 5년 동안 이제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는 미국이 아프간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파키스탄에 관심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아프간 입장에서는 당연히 소련과 밀착 관계를 유지하겠죠. 그래서 소련으로부터 경제 군사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978년에 소련이 아프간을 침공하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그 전에 이 아프간은 소련하고 앞에서도 그랬지만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으로서는 연구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청나라가 우리 조선에 대해서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61년부터 이제 파키스탄 그 파스툰 지역이 있었지 않습니까? 파스툰이 양쪽으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이 문제로 민심이 크게 이제 악화됩니다.
그래서 63년에 이제 다우드가 사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이르샤가 왕이 직접 자기가 입헌 군주제로 이제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64년에는 상하 양원 의원 내각제도 도입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새 정부를 이제 출범시키죠. 그러다 보니까 역시 또 근대화를 추진하는 지식인들과 전통 체제를 고수하려는 종교 부족 간의 그 해묵은 갈등, 대결이 또 표면화되죠. 이게 아프간의 참 지금까지도 문제인데 이러다 보니까 이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다우드가 이 사임한 다음에 군부에 웅크리고 있었거든요. 가만히 있다가 1973년에 이제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정을 폐지해 버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파르참 소속 장교들이 큰 역할을 하죠. 이 파르참이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카르말이 만들었던 그 잡지 이름이라고. 그래서 카르말 계열의 군인들이 이제 여기 장교들이 이 쿠데타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다우드 대통령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우드가 이제 이슬람 세력을 굉장히 심하게 탄압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슬람의 주요 인물들이 이제 파키스탄으로 망명하고 반정부 활동을 시작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무자헤딘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련과는 등거리 외교를 추구해요. 그래서 이제 소련의 이제 미움을 사게 되는데 이게 아마 나중에 다우드가 그 피살되는 원인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한 예로 모스크바 방문해 가지고 브레즈네프하고 회담하다가 브레즈네프가 싫은 소리 하니까 그 회담장을 박차고 나와버린 그런 배짱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소련한테 찍히게 되죠. 그래서 이제 비동맹국이라든가 인접국가 인도, 파키스탄, 이란 뭐 이런 나라하고 이제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죠. 그때 이제 북한하고도 긴밀한 관계를 이제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1978년에 이 파르참 지도자인 미르 악바르 하이버르가 피살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걸로 이제 대규모 반미 시위가 일어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되죠. 아프간 역사에 CIA가 이걸 배후 조종 세력이라고 지목돼 가지고 이제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집니다. 이제 영국 대신 이제 미국이 등장하게 되는데 미국도 아무튼 세계 각국에서 나쁜 짓 정말 많이 했죠. 그래서 대규모 반미 시위가 벌어지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사회가 불안해지고 혼란해지다 보니까 옛날에 바로 얼마 전에 73년에 5년 전에 자기를 지지했던 이 장교들이 이번에는 파다를 지지해 가지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때 4월에 일어난 혁명을 공산혁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샤오르 혁명이라고 하는데요. 뭡니까? 샤오르 혁명이 위대한 4월 혁명, 위대한 4월 혁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샤오르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다우드는 가족과 함께 피살되죠. 거기서 바로 이제 그 대통령궁에서 교전하다가 그 자리에서 전부 피살됩니다. 그래서 4월 30일 날 바로 3일 뒤죠. 타라키, 여기 타라키 있죠? 아까 그 양반 타라키가 대통령 및 수상으로 임명이 되고 그 다음에 아민, 카르말, 와탄자르 이런 사람들이 부수상으로 이제 임명이 돼서 공산 정권이 출범하게 됩니다. 자, 이제 공산 정권이 들어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연히 이제 개혁 정치, 사회주의 개혁 정치를 하겠죠. 그래서 굉장히 급진적인 사회개혁을 하는데 예를 들면 토지 재분배라든가 고리대금업 폐지, 종교자유, 여성신권 신장. 종교자유는 그 완전한 의미 종교자유라기보다는 이슬람 말고도 다른 종교,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서 한 의미의 종교자유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혼 최저 연령제, 남녀 불문 문명 퇴치, 마르크스주의 교육 등 굉장히
그 사회주의적인 그 계획을 하는데, 특히 이게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프간의 전통사회의 어떤 특징 같은 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토지 재분배, 공산 정권은 반드시 북한도 그랬고 토지 재분배를 하잖아요. 북한은 성공을 했는데 여기는 왜 실패를 했냐면 이 토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다음에 뭐 친척들 막 이런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토지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공짜로. 이 토지 주인이 누군 줄 아는데 나는 도저히 받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아마 그런 무슬림들이 그런 것들이 좀 의리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했고 고리대금업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고리대금업도 실패한 이유가 파종을 하려면 그 뭐야 그 주지들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씨앗을 사서 뿌려야 되는데 고리대금을 금지하다 보니까 씨앗 살 돈을 빌릴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토지를 농사를 못 짓고 전부 놀리게 되는 현상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혁명이 이제 실패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이 당시 도시 엘리트 지식인에 대한 무자비한 숙청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고문하고 투옥하고 처형을 하게 되는데 이때 79년 가을까지 약 2,000명을 처형하고 3만 명을 투옥했다고 합니다. 이걸 주도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 이제 보안 총리를 맡았던 아민, 그 다음에 이 양반이 또 파다 사무총장도 맡았거든요. 아민이 주도해서 이렇게 아주 가혹한 그 숙청과 고문, 처형을 했는데 이게 이제 크게 그 민심을 잃게 되는 원인이 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민심이 이반돼 가지고 아프간 전역에서 공산 정권에 대항하는 소위와 무장 봉기가 이제 빈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또 파키스탄으로 망명하게 되고, 그래서 그 앞에서 다우드 통치에 반대해서 망명했던 그 이슬람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지하드 성전에 동참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무자헤딘 성전의 전사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아프간 전면에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다시 아프간으로 넘어와 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전투에 참여하게 되죠. 반정부 운동에 반공산주의 운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아프가니스탄 현대사, 간추린 현대사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자료로는 이주영 교수가 쓴 아프가니스탄 잃어버린 문명, 사라진 바미안 대불 위한 헌사라는 여기 있는데요. 이 책을 주로 거의 다 이 책에서 참여했음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로니 플래닛에서 발간한 아프가니스탄과 도 참고했고요. 그 다음에 위큐백과도 참고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 이미지에서 사진이라든가 그림, 지도 이런 것들은 많이 갖다가 사용했음을 밝혀드립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제 2부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